예.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마을 얽힌 역사 이야기, 주변 이야기 지난번에 강의를 했고요. 이번에는 그 지역의 의병사 이야기 잠깐 듣고 이재인 선생님 특강 듣고 마을 신문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글이나 뭐 이런 것들 있으면 마을 신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오늘 5주차 마을학교 그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거짓말 조금 보태서 관객이 한 5,000명 이상 청강생이 없으면 강연을 안 하시는 분인데 제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역사 강의를 맡아서 열강을 해주고 계신 이재신 선생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지난번에 단종 애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의병 엊그제 의병 창의 117주년 기념식을 했었잖아요. 저도 이제 역전에서 구시청까지 같이 행진을 했는데 하는 분들이 잘 몰라요, 사실. 의병에 대해서. 왜 의병? 왜 제천에서 해? 조금 아시는 분들이 이제 의병장, 유인석 장군, 거기까지를 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의병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저녁에 남자분들은 약주라도 한잔 하시고 그러면은 시사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 많이 얘기 나누잖아요. 또, 우리 또 어머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뭔가 조금 알아야지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일단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안 되는구나. 네. 일단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지식이 쌓이면 관이 생깁니다. 관. 관이 생기고 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관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쟁이 생기는 거예요. 쟁. 다투는 거죠. 논쟁을 하게 됩니다. 논쟁. 그러니까 쟁이 생기기 전에 논이 먼저 있죠. 논이 생깁니다. 논.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역사를 충분히 알고 지식이 충분히 쌓이고 그 다음에 지식을 바탕으로 한 나름대로 역사관이 생기고 그냥 됐어요. 관이 생기면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논쟁을. 그래서 그러면 왜 의병하면 제천을 많이 얘기를 하느냐. 제천의병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최초의 의병이 있었던 곳이다. 그래서 최초의 우리가 의병은 구한말에 3번 있었습니다. 3번. 몇 번요? 3번 있었어요. 3번. 제일 처음에 있었던 의병이 을미의병이라는 거예요. 을미년에 있었어. 을미의병. 그 다음에 있었던 의병이 을사의병이라고 해요. 을사의병. 그 다음에 이제 정미년에 있었던 정미의병. 이렇게 했는데, 바로 제천의 유인석 장군이 처음 의병을 창의한 게 바로 이 을미년에 1897년. 그리고 을사의병은 1905년. 1907년. 1897년에 최초의 의병이 바로 제천에서 있었어요.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단발령. 그렇죠. 단발령과 명성황후 씨. 근데 사실 명성황후 씨의 군무가 살해된 데 대한 분통으로 일어난 것은 사실 두 번째예요.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단발령에 반대하는 사람들, 평민들은 그렇게 반대, 머리 깎고 그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뭐 의병까지 창의할 정도의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었어요. 근데 유생들, 양반, 유림들, 성리학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대단한 거였어요. 상투를 자른다는 게. 그래서 면함 최익현 선생과 같은 사람은 목을 내놓겠다. 상투를 자를지언정 내 목을 내놓겠다. 이렇게까지 강변하셨어요. 근데 이 을미의병도 솔직히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제천에서 제일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춘천에서 있었습니다. 춘천에서 습제 이소홍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춘천의 수령 조일원이가 지나가는 사람들 막 상투 탁 자르고 말이야. 포졸들 풀어갖고 잡아들여갖고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치마 단속하고 장발 단속하듯이 저다 막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기 팽천하셔가지고 습제 이소홍 선생께서 의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춘천 수령 조일원의 목을 뱄어요. 수령의 목을 뱄으니까 이거는 큰 사건 아닙니까, 그죠? 왕이 볼 때는 반란이죠, 역모죠, 그죠? 자, 그렇게 해갖고 시작이 됐는데, 아니 다른 데서도 의병이 또 경북 칠곡, 전라도 담양 뭐 많은 곳에서 의병이 있었는데 왜 유독 제천 의병만 그렇게 해가지고 각광하느냐? 그런 유인석 장군 때문에. 공전에 가면 자양영당 있죠? 네, 거기가 이제 창의지입니다. 의암, 유인석 장군, 의암. 이게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분이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이분은 아시죠? 네? 율곡이 선생님. 네. 요 위에 보면요. 네. 이 유생들은 성리학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성리학. 성리학은 공자, 맹자, 유학하고 조금 달라요. 공자, 맹자의 유학을 송나라 때 주의라는 사람이 그걸 아주 그 범우주 범세계 해가지고 집대성 시켜가지고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를 학문으로 정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자라고도 불러요. 주자라고. 이제 그분의 학문을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제자가 김일순이, 또 그의 제자가 조광조입니다. 조광조. 여기까지는 잘 알죠. 그의 제자가 율곡 이 선생.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우암 송시열 선생. 이 사람이 뭐 당파에 휘말려가지고 선인에 뭐 저거 했지만 모든 당파를 떠나서 제일 유생들이 떠받들던 분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주자다. 그래서 송자라고까지 송자. 그 정도로 아주 학문의 깊이가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의 학문을 본받고 배우려고 하신 분이 이제 이항로 선생님이라고 이제 화서 이항로 선생님. 이 이항로의 제자가 특출난 제자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면함 최익현 선생하고 김평묵 선생하고 유중교 선생하고 이소홍 선생하고 그리고 바로 유인석 선생하고. 여기 나이가 좀 어려서 애제자지 이쪽 분들이 사실상은 그 이항로의 그 수제자들이죠. 특히 수제자는 이제 김평묵, 유중교, 최익현 이렇게 이제 수제자로서 그 조선의 그 유학, 조선의 성리학의 맥을 잇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유명하신 분들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예. 근데 이 두 분이 일찍이 돌아가셔요. 그 유중교 씨도 사실은 춘천 분이신데 공전에다가 자양 서사라고 이제 학문하는 서당을 가르쳐갖고 그 후학을 양성했었는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바톤을 유인석 장군이 바톤을 잇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준교 선생하고는 종숙간이에요. 그러니까 당숙이죠. 오촌 아저씨예요. 오촌 조카죠. 그 바람에 이 맥을 유인석 장군이 다 짊어지게 된 거예요. 조선 성리학의 맥을, 조선 유생의 맥을 유인석 장군이 다 한 몸에 갖게 돼요. 그러니까 담양이든 저기 전라도든 경상도든 충청도든 강원도든 우리 성리학의 대통령이신 분 이러면 유인석 장군 그 제천에 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발령과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의병을 일으키자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럼 누구를 중심으로 일으키느냐? 그거 우리 성리학의 대부인 유인석 장군 중심으로 해야지 하고 각처에서 유생들이 몰려들게 돼가지고 유인석 장군이 깃발을 든 거예요. 처음에는 사양했어요. 엄마 아프다. 성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효, 그죠? 효. 그 다음에 충. 어머니가 아픈데 내가 무슨 의병이야? 의병장이야. 그러다가 하도 등 떠밀려가지고 자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단발령과 명성황후 시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 명성황후 민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이쁜 여배우가 이제 민비 맡고 옛날엔 정인화 또 누구야 최명기. 이러다 보니까 명성황후가 대단히 그 인물이 출중하고 그러신다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추녀였대요. 거기다가 이제 시기심, 질투심도 많고 이제 출신이 좀 일천합니다. 왕비가 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일찍이 조실부모하고 집안도 대단찮고 민치록의 이제 딸이었는데 그러면 민비가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었느냐? 뭐 이제 고종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이제 같이 한번 공부하기로 했어요. 고종은 사실 옛날에 그 병자호란 때 인조의 셋째 아들 임평대군의 6대손이에요. 7대손이죠. 흥선이 자기 아버지 흥선이 6대손이니까 7대손이니까 철종하고 이 계보로 따지면 한 20춘 막 이렇게 돼가지고 도저히 왕족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먼 친척이란 말이에요. 또 어떻게 먼 친척을 갖다 왕에다 앉혔냐 하면은 고종의 위가 철종이에요. 철종의 위가 순조요. 이때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세도 정치 시기라는 왕의 외척들이 발호를 했어요. 중국의 역사나 어느 역사를 봐도 왕의 외갓집, 왕의 처갓집이 득세를 하면 그 나라가 망했어요. 순조 때는 장인이 안동김씨, 김조순이라고 안동김씨. 철종은 그러니까 순조 때 헌종 여기 헌종 있죠? 순조 때 안동김씨가 권력의 맛을 봤어. 야, 이 바보 같은 왕이 하나 있고 내가 장인하니까 내가 모든 거 다 해줘. 야, 이거 매간매직도 할 수 있고 이거 야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헌종은 또 여기 순조의 아들이 장조라고 있었는데 헌종을 낳고 일찍 죽어요. 왕을 못해요. 그래서 헌종이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조만영이라고 한양조씨죠. 그가 또 이제 지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동김 씨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거 또 풍양조씨한테 권력을 빼앗기게 생겼네. 우리가 또 대대로 계속 해먹어야 되는데 다음에 왕할 사람은 또 내가 딸을 갖다 시집 보내야지. 그래 김문군이 딸을 철종한테 보내는데 일단은 왕이 똑똑하면 못해먹잖아요. 외척들이 장인이나 외삼촌들이 왕이 똑똑하면 못해먹잖아. 그러니까 바보 같은 왕을 고르는 거예요. 고르다 보니까 왕족 출신 중에 저기 강화도에서 나무 해답하는 나무꾼 원범이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게 철종.
글을 몰랐어요. 글을. 왕이 되고도 글을 몰랐어요. 이제 상소문이 올라오면 장인어른 김주술이 안동김씨 세도가가 백성들의 필 고열을 짜내고 있는데 폐하 장인을 내치십시오라고 상소를 올라와도 옆에서 읽을 줄 모르니까 얘 네가 읽어라 그러면 걔가 김문근이 말 듣고서 아휴 장인에게 모든 걸 맡기려 했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신하가 어디냐고 그러는데요. 그래. 그 모르고 다. 이때 수령은 5만냥, 관찰사는 50만냥, 벼슬자리가 가격이 매겨져 있었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과거 시험도 엉망이죠. 과거 시험 채점하는데 이렇게 가요. 가가지고 안동 김서방님 올라와갖고 시험 봤다는데 어느 거요? 잘 못 봤는데 글이 엉망인데. 글 참 좋구만. 무슨 잣대로 글이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장원급제 가는데. 그러면 장원급제. 저를 죽일 놈. 죽일 놈들이. 그러니까 그놈들이 철종 때까지 잘 해먹었단 말이야. 근데 철종이 딸하나 낳고 아들이 없어.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로 가는데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또 안동김 씨가 옳구나 이거 잘됐다. 또 어디서 빙신 같은 왕 하나 구해야지. 득하니 보니까 고종이 딱 걸렸네. 이 바보 같거든. 이 형은 좀 똑똑해. 아이고 저거 제대로 걸렸다. 그래도 또 아버지가 똑똑하면 안 되지 하고 아버지를 똑똑하니까 흥선이가 맨날 이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안동김치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오면서 돈이 나오고 두골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옳거니 아들도 바보고 왕대놈도 바보고 왕 애비도 술주정뱅이고 이것도 딱이다 딱. 이게 우리 민족사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네? 이래서 고종이 왕이 된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안동김씨 때문에. 예? 근데 흥선이는 사실은 일부러 그랬대죠. 이 양은 일부러 그랬고. 그래, 흥선이 이제 일부러 그랬으니까 안동 김씨들 이제 몰아내리죠. 몰아내기 위해서 그 천주교 믿는 사람들도 3,000명, 4,000명 다 죽여버리고 흥선이 아주 대단히 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동 김씨 가만히 두겠으니 다 죽여버리지. 그래서 죽일 명분은 가장 큰 명분이 뭐예요? 영모죠. 대역죄, 영모. 반란을 입히려고 했다. 이게 대. 그래서 쇼를 한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동 김씨 애들이 이제 김문근이 이런 사람들이 흥선 대원군, 이제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 왕의 장인을 부원군,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오셔가지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약주 한잔 하세요. 그러니까 옳거니 내가 여기서 한번 니네들 얼견 매야 되겠다. 탁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잔을 하나 들어와서 그냥 땅 한 잔 마시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학토하는 척합니다. 이놈들 독을 탔구나! 나를 죽이려고 독을 탔구나! 난리가 났죠. 뭐, 금이, 이 호위병들이 뭐, 당장 칼을 때를 차리고, 이제 안동김씨 멸문지화를 당한, 이때는 반역이고 영모면은 팔쪽을 멸해요, 팔쪽. 그러니까 싹쓸이지. 그러니까 손이 끊기는 거예요. 큰일 났거든. 독을 탔구나 이랬는데, 왕의 아버지가. 근데 김문근이가 아주 영하고. 이래다가는 우리 집안이 망할 것 같으니까 그 토한 거를 입으로 그냥 아닌데요.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바람에 멸문지 안 당하고 권력에서 손을 떼라. 제거가 된 거죠. 그래서 흥선이 권력을 쥐고 흥선이 쥐고 흔드니까 흥선한테 머리에 베인 건 뭐냐? 외척이 외척. 여태까지 외척. 이거 외척들만 아니면 이게 뭔가 이 조선 왕실이 제대로 자리 잡는데, 그러니까 고종의 와이프 왕비도 외척의 바로를 못할 만한 아주 천한 집에 별 볼 일 없는 여자를 고르다가 그래도 안전장치가 필요하니까 자기 부인도 민씨거든. 흥선대원군의 부인도 민씨 한 18촌 돼.
명성황후. 민자영이죠. 명성황후 민자영.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조신 부모하고 애가 시기심은 많아도 뭐 든데 없고 그러니까 그래 너 이리 와. 그래서 점지거죠. 고종은 민자영이하고 한 2년 동안 잠자리를 안 했대요. 고종이 좋아하는 여자는 따로 있었어요. 바보니까 유모를 좋아했어. 자기 키워주는 유모. 그 유모하고 사이에서 아들도 하나 있어요. 미치겠네.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민비가 시기 질투가 대단하지. 이거 후궁의 몸에서 애가 났는데 나는 왕비인데 이씨 애도 안 겠고 잠자리 뭐 별을 봐야 아니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이거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맨날 화딱지가 나. 그러다가 어떻게 그냥 5년 만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박수지 박수. 그래가지고 원래 애를 낳으면은 궁궐에서 왕비는 애똥도 안 닦아요. 애 놓고서 애를 못 봐. 궁녀들이 무술이 유모 얘네들이 다 갖다가 키우거든. 근데 너무 이게 보통이에요. 5년 만에 나내고 금선 시아버지는 맨날 애 없다고 치내려주고. 그러니까 이걸 끼고 도는 거예요. 애를 끼고 도니까 똥구멍이 막힌 거를 항문이 막힌 거를 한 열흘 지나서 하는 거예요. 애가 자꾸 토하고 그래요. 이 유모를 줬더라면 유모가 다 벌려보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귀엽다고 지새끼라고 끼 아닙니까? 항문이 막혔으니 뚫어야지. 근데 그때 서양 기술이 들어왔어. 서양 의학이. 광해원도 있었고. 근데 흥선대원군이 세자의 몸에다가 칼 대면 안 된다고 똥구멍 뚫는 걸 반대한 거예요. 약을 쓴 거예요. 약을. 한약을. 아니 밑이 막혔는데 한약 써가지고 이게 돼요? 죽었어요. 그때부터 흥선이하고 시아버지하고 이제 똥이 난 거예요. 에휴. 더군다나 민비는 아주 그 시기심과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크게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바보 같은 고종 다음에 누구예요? 마지막 훈제. 이거는 기록에도 나와 있어. 매천가록이라든가 이런 기록에도 나와 있어. 정신박약이에요. 정신박약. 지체장에다 정신박약. 고종하고 찍은 사진이 이게 국사교과서에 이렇게 있어요. 대가리가 이만했어. 한눈에 봐도 좀 달라. 근데 요것도 바보 같은 왕 좋아하는 놈이 또 생겼잖아. 일본 놈들. 이제 바보인 왕을 좋아하는 것들은 옆에서 해먹겠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아이고 고종은 그래도 글은 알고 좀 멍청하고 저기 하지만 나라 빼앗긴 건 알거든. 그래서 해외에 밀사도 보낼 줄은 알거든. 근데 이 순종은 정말 그 정신 지체장애 지금 얘기하면 한 4급 정도 받아들고 있어. 그때 당시에는 의학을 받을 4급 정도 받아들고. 자기가 하늘아빵 사인하면서 자기가 뭐에 사인하는지 몰라요. 7일 후에 나라 뺏긴 줄 알고 엉엉 울었대요. 남자 부실도 못하고 당연히 애도 없죠. 이 순종을 일본 놈들은 얼씨구나 저거 돼야 돼. 이 말고도 고종의 아들이 영친왕 의친왕이 있었어요. 영친왕 의친왕 그죠? 의친왕은 장씨 소생이고 엄친왕 영친왕은 엄씨 귀인 엄씨 소생이었거든. 똑똑했어요. 근데 이런 것보다는 순종이 낫지. 왕의 한식. 나중에는 뭐 여기는 독립운동도 하고 좀 그랬고 여기는 나중에 황태자로 해서 일본에 가가지고 중장까지 이렇게 지내고 아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이방자 여사 있잖아요. 이방자 여사 부인이죠. 그 아들이 왜 얼마 전에 죽었지 왜 이구 비둘기처럼 맞아요. 그 노래 비둘기처럼 맞아. 많이 하시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유인섭 장군이 제천에서 간발영과 명성황후 우리 국모다 그래도 좀 못나이지만 우리
국모다. 국모를 시해한 일본 농가는 원래는 이 성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숭상해요? 중국 그죠? 특히 한족들. 그래서 존화양이 중국을 존경하고 오랑캐 서양을 오랑캐라고 생각한다. 이게 존화양이에요. 그래서 서양 놈들은 다 오랑캐로 생각했고,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외양일체. 양놈들이나 외놈들이나 똑같다. 척의 양이 양놈들이나 외놈들이나 오랑캐니까 배척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 놈들한테 반기를 드십니다. 원래는 그냥 그 중국 사대, 우리나라를 소중국이라고 하죠. 중국을 대중국이라고 하죠. 우리는 소중국이니까 중국에, 그러니까 명나라한테 항상 잘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인의 맥을 이은 게 이분들이 다 친명, 대금, 그 오랑캐, 청나라 이런 나라를 아주 안 좋게 생각하고, 이 한족 중심의 명나라, 송나라, 수, 당, 한 이쪽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오랑캐, 몽고라든가 여진, 거란 이쪽을 아주 천박한 양아치라고 생각했지, 양아치. 자, 그래서 이제 국모시에, 국모시에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일본 놈들이 국가가 개입된 사건이에요. 일본 국가. 일본의 최고 실력자가 누구였어요? 우리 안중근이가 빵빵 쏴주겠죠? 그 안중근 의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이죠, 이등방문. 이등방문이 양아치 깡패 그 미우라라고 있어요. 미우라 공사. 야는 연불만 하는 놈이에요. 이러면 방에 한 번 있으면 밥도 안 먹고 그냥 약간 사이코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놈 밑에는 칼제비들이 많아요, 양아치들. 그 이토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야, 미우라야, 여우사냥 작전 한번 해라. 명성황후가 있는 한 우리가 저 조선 먹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제거해라. 그래가지고 일본 양아치들, 깡패들, 랑인들 시켜가지고 궁궐을 침입해가지고 오코루에서 죽여가지고 불태웠거든요. 세계 역사에 남의 나라 군에 들어와서 군모를 죽이고 이거는 죽인 놈들도 나쁘지만 우리는 여기 26,000명 죽었어요. 전쟁이에요? 사륙이에요? 학살이에요, 학살. 죽창, 꽃갱이, 사자로, 화승포, 기관총. 무기에서 청난 열세였어요. 그리고 군인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석 장군이 바로 국모시해와 단발령의 항행. 근데 단발령 저것도 이제 유인석 장군이 여기서 의병을 창의하면서 여기 교육청 앞에 그 남산에서 창이 탁 쳐가지고 전국 곳곳에서 문경에서 이강년 장군 올라오시고 원주에서 우리 저기 충주에서 김백선, 원주에서 누구지? 안승우 장군, 나중에는 최현 장군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와가지고 창의를 하는데 힘을 합쳐갖고 충주성을 점령을 했죠. 충주 관찰사 목을 베고. 그때는 주로 우리 의병하고 외놈들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임진왜란 때는 누구랑 싸웠어요? 외놈들하고 의병하고 관군하고 힘을 합쳤죠. 근데 이때는 우리 의병하고 주로 우리나라 군대하고 싸웠어요. 관군하고. 그러니까 이거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정이 참 웃기는 왕이야. 의병을 북돋워서 관군과 의병하고 힘 합쳐서 외놈들을 무찔러라 이래야 되는 게 왕 아니에요? 야, 우리 의병 무찔러라, 관군아, 이게 똑바로 백현왕이래? 관군하고 싸웠어요, 관군하고. 근데 유생들은 또 한계가 있죠. 유생들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도포자락 피날리면서 싸워요.
싸우면서 돋보잖아. 왜 의병 사진 같은 데 보면 아주 뭐 이렇게 삭가 쓰고 예? 잘 차려입고 칼 해갖고 뭐 싸우겠어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과는 별로 없어요. 그 뜻이 중요하고 뜻을 후세해서 기리자는 거지. 예. 그래서 충주에서도 우리 김백선 장군이 용감하게, 그 사람은 이제 평민 장군이에요. 근데 나중에 원주의 안승호 장군은 양반 장군인데 양반 장군한테 대들었다고 우리 유인석 장군이 목을 뱄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병이 그냥 내려앉았죠. 안승우도 나중에 관군한테 잡혀갖고 맞아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이 내부 문제가 있었어. 신돌석이라는 평민장수 태백산 호랑이 신출기보란 포수 출신 400명이 끌고 서울진공작전 때 참여하니까 이인영이하고 최익현이 양반 그 의병장들이 야 이놈아 평민이 어찌 우리하고 같이 의병을 하네. 조상부에게 창피하다. 어서 가라. 니네하고 의병 못해. 이 정도로 좀 어설펐어요. 나라고 얘기했다는데 무슨 평민 양반이 뭐가 따로 있어요. 최익현이는 또 대단하신 분이죠. 고종이 이제 의병 해산을 해요. 고종이 아간 파천을 해. 러시아 공사하는 자기 부인이 죽었으니까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궁궐에 들어와서 부인 목을 뱉는데 지라도 안 죽이겠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야간 도주를 해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러시아가 아라사라 그랬어요. 아라사. 아라사는 나도 사랑이다. 나도 사랑이다. 이 러시아 놈들은 슬라브족이라서 영국 놈들, 프랑스 놈들하고 또 틀리거든. 눈도 퍼렇고 않아. 저기 사람이야, 짐승이야. 나도 사람이야. 아라사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라사 공사관 아방 파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의병 해산 명령을 내려요. 야, 의병 왜 일으켰어? 그 국모씨에, 국모도 내 마누라지, 니네 마누라야? 내가 그만두라면 그만두지. 단발령? 아유, 이제 뭐 내 마음대로 해. 기르든 파마를 하든 염색을 하든 이제 니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빨리 해산해. 그래가지고 해산했어요. 해산. 유인석 장군도 이때 해산해요. 최익현 장군도 해산해. 에이, 임금께서 해산해는데 무슨 외놈들은 지금 막 도륙을 하고 다녀도 아유 무슨 사상? 성리학 사상, 충효. 아유, 임금께서 해산해서 잡히죠. 절개는 굳어요. 체포된 걸 일본 놈들이 대마도 스시마섬에 가가지고 가둬놓고서 최익현 옹께서 이때가 71살이에요. 니네가 주는 국기는 내가 먹지 않겠다. 밥 한 풀을 안 먹는 거야. 가부좌 틀고서 굶어 죽어요. 굶어 죽기는 힘들어요. 사람이 떨어져서 죽거나 목 매달아 죽거나 이거는 마음 먹으면 하는데 굶어서 죽기는 이게 자의적으로 굶어 죽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최익현 하면은 아주 옹골찬 노인네, 대단한 노인네, 지조, 절개 이게 상징이죠. 근데 이보다 더 대단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의 부인이에요. 김일손의 부인이라는. 이 김종진 이분도 뭐 옛날 세조 때 그 사초 문제 때문에 쓴 게 잘못돼가지고 연산군한테 이제 그때 이제 나이 먹어서 죽었는데 연산군 때 죽었으니까 관을 꺼내갖고 부관 참시시키고 그 제자들을 다 죽였는데 그 제자 중에 김일손이가 낀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손은 스승이 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 부인, 김일손의 부인은 어떻게 죽었냐면 숨을 참고 죽었어요. 숨을 참고 죽을 수 있어요? 이래갖고 죽었다. 뭐 혀깨 물고 죽고 이러지 않고 숨을 참고.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최익현 그래 얘기했고. 그래서 유인석 장군은 제천, 단양 이 일대에서 의병을 하다가 고종황제께서 해산령을 내리는 바람에 다시 평양 또 함경도로도 갔다가 연해주 브라디보스토크에서도 또 의병 활동을 하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이제 저기 간도로 가서 보바련인가 거기에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죠. 그리고
태생이 춘천을해서 이제 시신을 얼마 전에 그 춘천으로 모셔갔어요. 활동은 사실 제천 지역인데 우리가 조금 제천에서 조금 그 강력하게 했으면 아마 묘를 이쪽에다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자꾸 하셨지만 그분의 뜻은 춘천보다는 이쪽이었을 거예요. 여동생도 의병장을 했었어요. 춘천에서. 그게 이제 윤희석 장군의 그 어떤 일대기들은 이제 습제 이소웅 선생께서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상세히 기록을 해 두셨죠. 이소웅 선생도 나중에는 이쪽에 원주 신림 이쪽에 와서 활동을 합니다. 이분의 그 저기 애제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운강 이강연 장군이라고 그 유명한 그 작성산 전투 무암사 전투가 있는 무암산 이제 올라가면은 금수산 줄기잖아요 이게 이 까치산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천시청 이 사람들도 참 웃기는 거예요. 원래 까치산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작성산이라고 쓰잖아요. 이게 자기 참새작자예요, 참새작자. 그러니까 까치보다 작은 게 참새잖아요. 그때 일본 놈들이 이강년 장군한테 엄청나게 당했거든, 여기서. 그러니까 그걸 폄하시키려고, 에이, 까치산성은 뭐 까치산성이야. 작성산이라 그래, 작성산. 이렇게 폄하시키려고 까치보다 작은 작성산으로 이름을 지은 건데, 제천시청에서 이걸 쓰더라고. 어? 작성산이라는 게 역사의식이 없는 거야.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강년 장군은 여기서 잡히면서도 의병 일으킨 사람들은 다 현상금이 붙어요. 고종황제가 다 현상금을 걸어. 예. 그래 일본 놈들이 쏜 총에 이 아킬레스건을 다 맞아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근데 생포되셨거든. 그래서 거기 북진 나루터에서 나루터를 타고서 서울로 암송이 되는 차명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일본 놈한테 말하는데 너가 썼다. 광군을 데리다가 네가 형상금을 타야지. 응? 우리 동포가 타야지. 나만 얼마 해도. 그래서 네가 나를 쌌다고. 내가 너한테 잡혔다고 그럴 테니까. 이렇게 할 줄 알 만큼 우리 미국 쪽을 각성을 아주 끔찍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 분이시죠. 그래서 을리의병은 고종의 해산령으로 막을 내리고 이제 을사의병은 외교권을 빼앗기는 이제 을사조약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외교권이 빼앗겨서 그 이듬해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1장기를 나고 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유의병은 이제 고종황제가 야 이거 내가 사인도 안 한 거 대신들이 사인한 거 이거 무효다 그래갖고 회의에다가 이준 이상설 이준 314를 보내가지고 무효다 그걸 선언하겠는데 이준은 거기서 외치다가 탈진해갖고 죽죠. 시체로 돌아가고 그러는데 그거 몰래 보냈다고 일본 놈들이. 그 전에 그 다음 이을 순종이 정신박이하니까 이거 뭔가 해야 되는데 고종은 좀 골치 아프니까 그죠? 그래서 해금 밀사 사건을 구실해갖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 내려앉혀. 그리고 순종을 갖다 왕에다 앉히고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당나라 군대처럼 아주 오합지졸 군대인데 우리가 오합지졸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 그러잖아요. 당나라가 사실 거기에 당나라의 오합지졸 군대에 대한 그거는 당나라는 문치를 숭상하고 귀족적이고 또 세계적이고 그래서 굳이 이 군인 그거를 안 하다 보니까 군인들의 그 정신력이 해이해져서 당나라 군대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때 당시엔 당나라 군대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근데 그나마 군대는 있었거든. 근데 그 군대를 일본 애들이 그나마 걸림돌이니까 이거를 해산명령을 내린 군대 해산. 이래가지고 고종황제 퇴위됐지 군대가 해산됐지. 그래서 진위대장은 활복 자살을 하고 그래요. 이유는 급료가 없다고 돈 줄 게 없다고 월급 못 준다고 해산을 시켰으니 일본 놈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할 그 목적이 야욕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군대 해산한 다음에 바로 경찰 해산시켰고 사법권 찬탈시켰고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하나. 그때 이제 일어난 게 정리의병입니다. 정리의병이 사실상 제일 셌어요. 왜? 그나마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했거든. 해산시켰으니까 군인들이 갈 데가 없잖아.
거기다가 의병대장, 아니, 지휘대장이 활복 자살하니까, 야, 이거 우리 대장이 자살할 정도면 이거 일본 놈들한테 우리가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무기를 반납 안 하고 무기를 가지고 의병하고 합류를 합니다. 이때가 제일 셌어요. 그래서 의병을 가르치는 거예요. 총검술도 가르치고, 총 쏘는 것도 가르치고, 따발총도 몇 개 갖고 왔어요. 이때가 제일 셌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가 왔어요. 왔지. 정미의병 때. 이 다음에 병신년이에요. 사실은 병신년이 떴어요. 병신의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12월 달에 있었으니까 이제 병신의병인데, 병신 같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것도 이제 또 망해요. 의병이 세있으니까 이제 전국 각도에서 의병들이 창의했으니까 13도거든, 그때. 13도 창의군을 다 수립을 했어요. 마지막 1개월. 서울 한번 치자. 서울 진공작전. 서울 진공작전. 그래가지고 이때 총대장이 이인영이라고 충주 사람. 이 사람이 이또 유생이죠. 이인영이도 이항로 학파 또 우리 있자 저기 서인 이렇게 총대장을 하고서 서울 진공작전 할 테니까 13도에 모든 의병들은 다 모여라. 다 모였죠. 신돌석 장군도 갔어요. 태백산 호랑이 600명이 끌고 갔어요. 최경도 오고 요 유희석 장군도 이때 잠시 내려와요. 브라디보스톡에서 잠시 내려와요.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다 모였다. 경기도 광주쯤 돼. 그래서 서울로 쳐들어가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총대장인 이인영 장군의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정말 부친이 충주에서 돌아가셨다. 이분들은 뭐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성리학, 충교. 아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임종도 못 받는다. 이 천하의 불효막심은 부모한테 불효하는 님이 어찌 나라에 충성하려. 늦었지만 내 잠시 다녀오리다. 다 모이라 해놓고서 내일모레 쳐들었는데 잠시 다녀오리다. 49제까지 할상하지. 안 오나. 기내는 이게 몇몇층 들어갔죠. 신돌석이는 평균이라고 안 껴줘갖고 데려 들어갔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서울 진공작전이 패하면서 우리나라 의병은 쫑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의병이 쫑이 나는 거는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됐으니까 10년 이후에는 의병이라고 할 수 없죠. 이제 나라 빼앗겼으니까 그때는 독립군이 됐지. 이때까지는 의병인데 이후로는 독립군이 됐지. 그래서 일본 놈들이 이때 13도 창의군들을 딱 보고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의병이 있는 한 이거 곤란하겠다. 의병 대토벌 작전. 근데 의병이 주로 일본 놈들이 제일 무서워한 게 라도 전라도예요. 경상도는 하나도 안 무서웠어. 경상도는 만세 부르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라도 전라도 이 호남 이게 제일 무섭거든. 동학도 호남에서 있었지. 최익현이도 도저히 호남 대토벌 작전을 해요. 호남 의병 대토벌인데 의병짝 빼고 호남 대토벌이야. 왜? 아니 5살 먹었는데 무슨 의병을 해? 5살 먹은 사내 아이들도 다 이겨버린요. 그 호남씨가 말할 정도로 호남 대토벌 작전을 벌인 거예요, 일본 놈들이.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아이고 여기 있다가 다 죽겠다라고 도망간 게 거기가 바로 어디래요? 호남을 이때 14만이 도륙됐어요. 14만. 인구도 그때 많지 않았잖아요. 이승만이가 남북 하나 합쳐서 3천만 동포 여러분이라 그랬으니까 이때 뭐 몇만 됐어. 거기에 13만을 다 죽여버렸으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 게 어디? 예. 간도 연해주로 간 거예요. 간도 연해. 또 만주. 이분들 후손들이 조선족이에요. 이분들 후손들이 정말 그러니까 조선족들 그 돈 없다고 여기 와갖고 일자리 무시하지 마세요. 의병의 후손이에요. 다. 못 넘어온 거예요. 뜻 있는 분들이시죠. 그래. 장시간 이렇게 좀 드시느라고 어떻게 뭐
재밌었어요? 아무튼 열강을 해주셨는데 재밌었죠? 그때 그 남한대 토벌 작전 의병들을 초토화시키러 갈 때 그 교과서에 나오는 의병들 총 들고 나오는 유명한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치악제를 넘어오다가 영국 데일리 메일이 맥켄지 기자가 촬영을 해요. 그게 제천 의병이에요. 그리고 이제 코스모스가 막 날리는 계절인데 제천에 와서 보니까 항아리 하나 남아도 온전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 증언도 하고. 근데 그 어린 꼬마들이잖아요. 부식 군인도 있었지만 꼬마들 의병들 인터뷰를 하니까 왜 그 말도 안 되는 전력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냐. 그 친구들이 한 얘기가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로운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살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천 인구 3,000명 정도였대요. 3,000, 2,000명. 그 일본 신문에 보면 10,000명이 넘는 의병의 물결로 가득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 가까이 여기서는 의병 터전이래요. 그게 아까 유인석 선생이 자양영당에서 창의를 모의를 하죠. 자양영당에서 유생들 다 전국에 있는 유생들 대회를 열어요. 그걸 향은례라고 하는데 그때 다 모여서 나라 별난에 처했는데 우리 어떻게 할 거냐 논의를 해보자. 회의를 열어요. 그게 이제 자양영당에서 열렸던 향은례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결론을 못 내요. 자정치명, 그러니까 목숨을 끊어서 깨끗이 그 절개를 지키자. 그리고 거의소청, 총을 들고 그 지팡이 끝에라도 깃발을 달아 적을 꾸짖다 죽을지언정. 이게 안승우 얘기예요. 그 안승우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망명을 해서 후위를 도모하자. 뭐 이런 세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처변삼사라고 불러요. 근데 그것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결론을 못 내요. 근데 이제 안승우가 지평 포수군들, 원주 그쪽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제천으로 넘어오죠. 그리고 스승인 유인석 보고 대장에 그 취임해달라고 해요. 유인석 장군이 그 모친상을 핑계로 계속 거절해요. 그러다가 이제 막 모인 다음에 영월까지 점령하고 나서 영월 자규류, 거기가 이제 단종이 그 유배당했던 청룡포가 홍수가 나서 유배됐던 자규류에서 올라서 대장 취임을 해요. 의병 총대장. 그때 발표했던 경문이 격고 팔도 열흘이에요. 팔도의 공안이라는 경문. 모두가 죽게 된 마당을 이대로 버려둘 것인가. 뭐 할아버지, 아버지 누구도 이 나라 백성이 아닌 이가 없는데 그 경문 하나로 전국에 있던 의병들이 제천에 모여요. 그리고 여기서 소모장제를 운영을 해요. 세금도 내고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의병 활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장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강년 장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분들이 그 유격전 하기가 아주 좋았던 산세가 험하고 해서 유격전을 하기가 아주 좋았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면서 쫓겨가